환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초고대 연방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카자흐스탄, 몽골, 바이칼 호수 인근까지 뻗어있던 12환족의 연합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국가 개념을 넘어서 인류, 문명과 영성의 시원을 아우르는 정신적 고향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기준과 해석입니다. 현대 과학은 탄소 연대 측정이나 DNA 분석처럼 물증 위주의 방법을 통해 연대를 측정하는 반면 환단고기와 같은 고대 기록은 구전과 신화적 서사, 기록, 문화 기반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공식 학계에서는 검증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현대 과학이 아직 놓치고 있는 고대 지식의 가능성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국과 배달국에 대한 기록은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가 편찬한 고서로 삼성기상아,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의 5문헌을 통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환국에서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고대사 체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대 문헌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흩어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규원사화 1675년 추정에는 옛날 환인의 나라가 있었고 그 아들 환웅이 배달국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조선 이전의 역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기고사 1909는 환국과 배달국의 계보와 천부경 등의 우주론적 설명이 등장하는 책으로 일제강점기에 민족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한 역사서로 쓰였습니다. 삼성기 역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기록된 문헌으로 환인의 존재와 함께 환국, 배달국의 흔적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환국과 배달국에 대한 이야기가 환단고기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설명된 것은 분명 환단고기입니다. 다른 문헌들은 산발적인 기록이거나 후대에 수집된 전승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국은 과연 한국의 시조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이나 몽골일까요?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국은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있었던 12부족 연합체입니다. 중심지는 현재의 몽골, 카자흐스탄, 바이칼 호수 인근이었죠. 즉, 지리적으로는 한국의 시조국이라기보다는 인류 최초의 영적 정치적 연합체로서 한민족도 그 일부였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역사서에는 환국과 배달국의 흔적이 없을까요? 고대 중국 문헌인 산해경, 회남자, 사기 등에는 동이족, 신선국, 동방의 신령한 나라에 대한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회남자에서는 동방에 신령한 나라가 있어 그곳 사람들은 늙지 않고 도를 행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환국이나 배달국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주의적 기록 방식, 즉 화이 사상이나 역사 왜곡, 기록의 소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도 동방에서 천손이 내려왔다는 강림 사상이 등장하는데 이를 고대 한반도나 동이족 전승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고조선은 약 200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122년까지 약 1211년간 지속됐고 기자조선은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전 194년까지 약 928년, 위만조선은 기원전 194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약 86년간 이어졌습니다. 환단고기에서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외세에 의한 간섭으로 정통성이 없는 시기로 보고 단군의 자손이 계속해서 다스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달국이란 어떤 나라였을까요? 배달이라는 단어는 밝을 배, 나눌 배, 통달할 달이라는 뜻을 가지며 광명을 널리 나누는 나라 또는 밝은 도를 전하는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달민족이라는 말도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민족의 뿌리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국은 환국 이후 기원전 3898년부터 약 1565년간 존재했던 나라로 신시 배달국이라고도 불립니다. 환웅 천황이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에 내려와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환단고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고대 사서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규원사화는 고려 말 이암이 지은 역사서로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계보와 정신을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신성한 인간 중심 철학을 강조합니다. 삼성기는 환국, 배달국, 조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설명하며 삼신 사상을 중심으로 우주 생성과 인간 탄생의 영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단군세기는 단군의 후손 47대까지의 계보를 정리한 책으로 단군이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초고대 역사는 지금의 우리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고대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중심은 단순한 왕조 체계가 아니라 홍익인간, 제세이화, 즉 세상을 다스려 깨우침을 이끈다는 고차원적 영성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지금 우리의 의식에도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첫째,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천손 민족 의식입니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종교나 민족주의와도 다른 깊은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영성과 리더십의 통합입니다. 과거 조상들은 지도자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수행자이자 철학자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정치인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이유는 이 오래된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전 세계가 재정렬되는 이 시대에 잊힌 신성의 기원을 되살리는 역할입니다. 지금 세계는 AI, 환경위기, 분열 등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신성과 과학, 철학을 통합할 수 있는 민족적 기억이 배달의 의식에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국과 배달국 시대의 인간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시 인간은 원시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우주적 감각과 영적 직관이 열려 있었던 존재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삼위일체적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 즉 천손으로 인식됐습니다. 둘째, 신과 직접 소통하는 신교적 의식을 지녔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니라 우주와 직접 연결된 의식 상태, 일종의 채널링이나 계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외부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우주와 하나된 자각된 의식이었습니다. 셋째, 말과 생각, 파동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곧 우주라는 인식이 있었고 양명하게 사네. 핀 꽃은 내가 보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넷째,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은 단지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우주 중심적 자아. 이것이 고대 인간들의 의식 중심이었습니다.